차라리 죽어버려. 그 말을 끝으로 제 팔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처박은 건 매일 아침 제게 어머니라 부르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공격했어요. 제 아들은 그 악마의 거짓 눈물을 믿었고 저는 한순간에 아들을 해치려 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거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종점 찌개집에는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에 고요함이 흘렀다. 복례는 늘 하던 대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50년째 이어온 일상이었다. 서희의 가방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복례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서희 귀하 대출원금 3천만 원 연체. 금일 자정까지 미납씨 신체 포기각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합니다. 대부업체 백상금융. 복례의 손이 떨렸다. 신체 포기각서라니. 그런 무서운 말이 왜 며느리의 이름으로 온 편지에 적혀 있는 걸까?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서희의 목소리에 복례는 화들짝 놀라 편지를 감췄다. 서희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복례에게 다가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서희야. 네, 어머니. 요즘 가게 장부가 좀 이상해.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통장 잔고가 자꾸 빠져나가더라. 서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됐다가 이내 억울한 듯 변했다. 어머니, 설마 제가 뭘 했다는 뜻이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도와드릴 뿐인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속상해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5년째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다니. 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복례는 말을 삼켰다. 그날 밤 복례는 홀로 장부를 뒤져봤다. 지난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섬뜩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돈이면 3천만 원쯤은 금세 모을 수 있는 액수였다. 복례는 손에 든 독촉장을 다시 펼쳐봤다. 며느리가 진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아들 영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서희 말인데. 혹시 빚이 있는 거 알고 있니? 영민의 손이 넥타이를 매던 중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서희가 왜 빚이 있어요? 복례는 어제 주운 독촉장을 꺼내 보였다. 영민은 그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그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게다가 가게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매일 수십만 원씩. 설마 서희가? 영민아, 엄마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독촉장을 발견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영민이 독촉장을 들어보이자 서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걸? 서희야, 이게 정말이야? 서희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제 친정어머니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이미 이 집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또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영민은 흔들렸다. 서희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왜 사채를 썼어? 나한테 말했으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주부라서 신용도가 낮다고. 하는 수 없이 급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서희는 영민의 품에 안겨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여보, 저 때문에 이 집에 피해를 주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복례는 며느리의 연기에 당황했다. 친정어머니 수술비라니.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밤 영민은 서희의 편을 완전히 들었다. 엄마, 서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게 돈은 제가 책임지고 채워 넣을게요. 영민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채라는 게 엄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면서 사정하는데 왜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복례는 아들의 변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영민의 마음은 이미 아내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사흘 후 복례는 서희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다. 영민이 출근하고 난 뒤 가게 준비를 하는 서희에게 다가갔다. 서희야,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있어. 서희는 여전히 눈이 부어 있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복례는 품에서 독촉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니, 무슨 친정어머니 수술비라고? 서희야, 너 친정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이 독촉장 날짜 좀 봐. 3개월 전부터 연체됐다고 나와 있어. 친정어머니 수술은 언제 받으신 거야? 침묵이 흘렀다. 서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가 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다 알아. 너가 가게 돈을 빼돌린 것도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것도. 복례는 며칠 전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사실을 말했다. 서희의 빚은 도박빚이었고 그녀는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서 돈을 계속 잃고 있었다. 서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보여왔던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자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뭐? 알았다고 해서 어쩌실 거냐고요, 어머니. 서희는 더 이상 존댓말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복례는 이런 며느리를 처음 봤다. 당연히 영민이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서희가 비웃었다. 영민 오빠는 절 믿어요. 어머니가 뭘 말씀하셔도 저만 울면서 부인하면 끝이에요. 어머니를 믿을까요? 아내를 믿을까요? 복례는 서희의 배짱에 놀랐다. 게다가 어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말이에요. 가게 장부가 있잖아. 장부요? 그거야 어머니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무고죄로. 서희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이 섬뜩했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 옆에서 계속 헐뜯고 의심하는 시어머니? 아니면 남편을 사랑한다며 울면서 매달리는 아내? 복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 코 다쳐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복례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서희는 여전히 영민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고 복례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도발했다. 어머니, 오늘도 장부 확인하실 거예요? 서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복례가 며칠째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직도 저를 의심하고 계시네요. 참 집요하시기도 해라. 복례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가게 마감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서희가 흘린 휴대폰을 발견한 것이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그대로 떠 있었다. 베팅 금액 50만 원 자녀 포인트 영원 추가 충전이 필요합니다. 복례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서희의 도박 내역을 더 살펴봤다. 지난 6개월간 거의 매일 수십만 원씩 잃고 있었다. 이제 됐어. 복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서희를 기다렸다. 서희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복례는 장부와 휴대폰 사진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이제 변명 그만해. 서희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입으로 영민이에게 고백해. 마지막 기회야.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절도죄, 사기죄로 고발하면 넌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영민이도 연대보증 때문에 망하게 되고. 서희는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당연하지. 내 아들과 내 가게를 지켜야 하니까. 서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 어머니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장부 조작한 것도 있고, 그건 영민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서희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차라리 죽어버려. 그녀는 갑자기 복례에게 달려들었다. 복례는 뒤로 밀려나며 균형을 잃었다. 너 뭐 하는 거야? 죽어버리라고. 서희는 복례를 가마솥 쪽으로 거칠게 밀쳤다. 복례는 비틀거리며 뜨거운 가마솥에 손을 짚으려 했다. 아! 복례의 왼쪽 팔이 끓고 있던 찌개 속으로 떨어졌다. 살이 익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주방을 가득 메웠다. 서희는 복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 복례는 팔을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화상의 고통으로 의식이 흐려졌다. 119입니다. 신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희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응급실이요.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종점 찌개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희는 계속 연기했다. 복례가 의식을 잃은 사이 주방을 정리하고 자신의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만들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서희는 이미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가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때리셨어요. 제가 뿌리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혼자 넘어지시면서. 구급대원은 복례의 심각한 화상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들것에 옮겼다. 병원 응급실, 영민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서희야,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서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제가 돈을 훔쳤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밀치시고 제가 당황해서 뒤로 밀려나는 바람에 어머님이 가마솥 쪽으로. 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가게 일 때문에.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민은 중환자실 문을 통해 붕대로 칭칭 감긴 어머니를 바라봤다. 서희야, 엄마가 정말 너를 의심했어? 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셨어요. 제가 가게 돈을 빼돌렸다고. 그래서 오늘 싸운 거야?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도둑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때리시려고. 영민은 분노했다.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복례가 깨어났을 때 영민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신 차렸어요? 복례는 화상 때문에 온몸이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영민아, 엄마, 서희한테 왜 그랬어요? 영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서희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고 밀치고 그래요? 며느리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민아, 들어봐. 서희가 거짓말을. 그만해요. 서희가 울면서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복례는 절망했다. 아들이 완전히 서희의 편에 서 있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서희는 우리 가족이에요. 영민의 말에 복례는 눈을 감았다. 고통과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복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서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했다. 가게는 임시유업 상태였고 영민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었다. 여보,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 다음 주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야.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날 오후 서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서희 씨, 백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서희는 자신만만했다. 이제 가게와 건물은 사실상 자신 차지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고 남편은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 그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5억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갚고도 충분히 남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다음 날 서희는 백 사장을 대동하고 가게에 나타났다. 백 사장은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로 온몸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종점 찌개집이군요. 네, 50년 전통이라고 하네요. 서희는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백 사장을 안내했다. 건물도 꽤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아요. 재개발 예정지구라서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백 사장은 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시어머니 동의 없이? 걱정 마세요.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은 이미 상속 포기하셨고 서희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백 사장은 의심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백 사장이 나간 후 서희는 혼자 가게에 남아 승리감에 취했다. 이제 모든 게 자신 것이었다. 50년 전통이라. 서희는 비웃었다. 그 전통도 이제 끝이었다. 가게를 팔고 빚을 갚은 후에는 영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며 상상했다. 이 모든 걸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까? 복례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서희는 가게 곳곳에 사진을 찍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넘길 자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영민이었다. 서희야, 엄마가 내일 퇴원하신대.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가게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계셔. 우리가 좀 더 잘해드려야겠어. 당연하죠,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서희는 속으로 웃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영민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내일 모시러 같이 갈까요? 네, 여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희는 다시 한번 가게를 둘러봤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백 사장과 서희가 가게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자,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백 사장이 계약서를 밀어주었다. 서희는 펜을 들고 기뻐하며 서명하려던 순간이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렸다. 내 허락 없이 어딜 팔아? 서희와 백 사장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복례가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례는 분명 내일 퇴원 예정이었는데 퇴원을 하루 앞당겼지. 급한 일이 있어서. 복례의 눈빛은 화상의 고통 따위는 잊은 듯 냉철하고 단단했다. 일주일간 병원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오해? 복례가 비웃었다. 계약서까지 펼쳐놓고 오해라고? 백 사장이 일어섰다. 실례지만 부인이 누구십니까? 이 건물 진짜 주인이야.
백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희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 명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닥쳐. 복례의 차가운 말에 서희는 움찔했다. 너희들끼리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또 문이 열렸다. 영민이 들어왔다. 엄마, 여긴 왜? 병원에서 연락받고 급하게 왔는데. 영민은 가게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서희야, 이분은 누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그게. 복례가 끼어들었다. 영민아, 내 아내가 우리 가게 팔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뭐? 영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다. 서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서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보,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잠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방법이 가게를 파는 거야? 백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섰다. 이런 가족 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복례가 백 사장을 불렀다. 사장님도 우리 가족 일에 휘말리신 거니까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왜 가게를 팔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 복례는 품에서 서희의 휴대폰 사진을 꺼냈다. 영민아, 내 아내는 도박 중독자야. 우리 가게 돈으로 6개월째 온라인 카지노를 하고 있었어. 영민은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서희가 빌린 사채업자고 3천만 원을 받으러 온 거야. 백 사장도 놀랐다. 서희 씨,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다. 서희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을 믿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아직도 거짓말을 하니? 복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일주일 전 서희와 싸울 때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이것만 들어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복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알았다고 해서 어쩌실 거냐고요, 어머니. 서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의 순종적인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영민 오빠는 절 믿어요. 어머니가 뭘 말씀하셔도 저만 울면서 부인하면 끝이에요. 영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 코 다쳐요. 백 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다. 차라리 죽어버려. 이 노망난 할망구야. 서희의 비명 같은 고함이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복례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뜨거운 물에 살이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 서희야, 너 뭐 하는 거야? 녹음이 끝나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영민은 녹취를 듣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희야, 이게 뭐야? 서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었다. 여보, 저는 너가 엄마를 밀친 거야? 일부러?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녹음에는 내가 엄마한테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다 나와 있잖아. 백 사장이 서둘러 계약서를 챙기며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가정사는 모르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사장님. 복례가 백 사장을 불러 세웠다. 우리 며느리가 사장님께 진 빚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법정 이율로만. 법정 이율이요? 사장님도 불법 고리대금업은 아니시겠죠? 그럼 연 20%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백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발할까요? 미등록 대부업체로.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병원에서 변호사와 상담받은 결과였다. 백 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럼
원금 3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백 사장이 나간 후 영민은 서희를 바라봤다. 서희야, 정말 도박을 한 거야? 서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민은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복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의 몫이었다. 그날 밤 영민은 서희와 긴 대화를 나눴다. 서희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도박 중독, 가게 돈 횡령, 거짓말들. 영민은 절망했지만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엄마, 서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영민이 복례에게 무릎을 꿇었다. 서희가 정말 잘못했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치료받게 하겠어요. 복례는 아들의 간청을 조용히 들었다. 영민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요? 서희가 탐내던 건 돈이었지? 복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영민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첫 번째는 부동산 기부 증서였다. 이게 뭐예요? 종점 찌개집과 이 건물을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했어. 어제 공증까지 마쳤지. 영민은 말을 잃었다. 왜? 왜 이런 일을? 두 번째 서류도 봐. 영민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식품회사와의 계약서였다. 50년 전통 비법 레시피 양도 계약서. 20억? 그래. 우리 찌개 비법을 대기업에 팔았어. 어제 계약금 5억도 받았고. 서희가 뒤늦게 나타나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놀랐니? 내가 노리던 건물과 가게는 이제 남의 것이야. 복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레시피 돈도 이미 다 써버렸어. 어디에요? 첫째, 백 사장한테 3천만 원. 둘째, 영민이 대학 때부터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5천만 원. 셋째, 내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로 5억. 복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나머지 7억은 전부 사회에 기부했어. 기부요? 독거노인 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도박 중독 치료센터 같은 곳에. 서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5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야. 내 맘대로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영민도 충격에 빠졌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영민아, 이제 우리는 없어. 복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호적 정리 신청서. 나는 이제 너희와 남남이야. 엄마, 넌 서희를 선택했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 나는 이제 자유야. 복례는 가방을 들었다. 참, 하나 더 있어. 경찰서에 신고서도 접수해뒀어. 서희 횡령 건으로. 서희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곧 소환장이 나올 거야. 어머님, 제발. 내 손에 들어갈 건 이제 죄와 빚뿐이야. 복례는 냉정하게 말했다.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였다. 50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탐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졌어. 축하해, 서희야.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례의 마지막 선언이 끝나자마자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최서희 씨 맞습니까? 네. 네.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서희는 영민에게 매달렸다. 여보, 도와줘요. 제발. 하지만 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어머니의 계획은 완벽했다. 백상금융 백 사장님도 계십니까? 또 다른 경찰관이 물었다.
백 사장은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된 상태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및 불법 고리대 금업 혐의입니다. 복례가 신고한 것은 서희뿐만 아니라 백 사장까지였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서희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복례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경찰이 떠나고 나자 가게에는 영민과 복례만 남았다. 영민은 어머니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서희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영민아,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복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영민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복례는 마지막으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50년간 써온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마지막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엄마, 뭐 하세요? 마지막 한 그릇 끓여주는 거야. 복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썰고 양념을 했다. 50년간 수만 번 반복했던 동작들이었다. 이 맛을 기억해도 엄마의 마지막 찌개야. 뜨거운 찌개가 끓어오르자 복례는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 아들 앞에 놓았다. 먹어. 엄마, 먹으라고. 영민은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그 맛이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짠맛이 났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복례는 앞치마를 벗고 정리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새로운 곳으로.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영민이 일어서려 했지만 복례는 손을 들어 말렸다. 영민아, 서희가 감옥에서 나오면 잘 돌봐줘.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 제발.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 꼭 받게 해.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야. 복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다. 50년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지만 이제 미련도 없었다. 잘 살아, 영민아. 복례는 어떤 뒤돌아봄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영민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50년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복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